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세계는 유례없는 큰 혼란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한국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건데요. 대만 침공 하나만으로 한국의 GDP 4분의 1이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재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해 공군력을 크게 키우고 있고요. 대만 침공에 대한 준비를 착착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 침공이라는 사건은 비단 대만 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닐 겁니다. 분명 그 여파가 직간접적으로 한국에도 미칠 영향이 큽니다. 절대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블룸버그 산하연구소인 이코노믹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이에 개입하는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만은 첫 해에만 GDP의 40%가 증발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하겠죠. 중국이 미친듯이 폭격을 때릴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당사국이 40% 정도의 GDP가 증발하는데 한국은 23.3%의 GDP가 증발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중국은 16.7%, 일본은 13.5%, 미국은 6.7% 순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했죠. 심지어 당사국인 중국보다도 한국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본 것인데요. 전쟁 시 한국의 예상 피해는 주로 반도체 생산 차질에서 발생했고요. 이어 무역과 금융 순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장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했죠. 굳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고 대만에 대한 봉쇄 조치만 해도요, 한국까지 타격을 입어 전자제품 생산량의 8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무역로가 전부 다 막힌다는 것도 아주 큰 문제인데요. 우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90%는 물라카 해협을 거쳐서 대만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 무역로가 전쟁 때문에 봉쇄라도 된다면 우리는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대만 해협을 지나는 한국의 무역 물동량이 전체 42.7%를 차지하는데요. 이곳이 막히면 한국 경제가 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만 해협이 아니라 그냥 삥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는 해상 통로는 3개입니다. 대만 해협과 미야코 해협, 라페르주 해협이죠. 대만 해협이 봉쇄될 때 미야코 해협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 국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중국이 대만 침공 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일본 본토도 공격할 수 있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미야코 해협마저도 막히게 됩니다. 전쟁이 오키나와까지 확대되는 것이니까요. 결국 유일하게 남은 것은 라페르주 해협으로 일본 본토를 삥 돌아서 가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기는 해협의 폭이 고작 40km 정도입니다. 평시에도 러시아와 일본에 의해서 통행이 어느 정도 통제되는 지역이죠. 이렇다 보니 국제적인 물동량도 거의 없는 지역인데요. 또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얼어붙는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통행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 무역 자체가 완전히 정지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다음 전쟁의 첫 전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과 중국,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인접국과 관련국 모두 물적, 인적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은 주한미군에 있는 전투비행대대 중 상당수가 차출되어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한국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한미군이 양안전쟁에 개입할 것이라는 관측을 한 것입니다. 물론 주한미군 지상군이 대거 투입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장 양홍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성격 자체가 방어 위주의 지상군으로 한반도 방어에 최적화된 부대들이라 단기간 내 대만 사태에 투입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미국도 잘 알고 있어서 최근에는 지상군을 줄이고 해공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미군이 대만을 돕기 위해 대규모 해군을 보내게 될 때 가까운 한국의 오산공군기지나 군산공군기지, 제주해군기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죠. 문제는요, 이 다음인데요. 주한미군이 대만 전쟁에 투입될 때 중국이 직접적으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거는 그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국제연구소에서 제시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직접적으로 해당 공군기지나 해군기지를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중 간의 무력 충돌도 비해할 가능성이 크죠. 당장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는 미 전쟁부 산하 국방위협 감축국의 지원을 받아서 가디언 타이거 TTS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미중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게 될 때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보는 시뮬레이션인데요. 여기에서는 중국이 한반도를 타격하는 상황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은 양안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만 침공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참전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특히나 대만 침공을 하면 비단 동북아시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확률이 큰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이코노믹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요, 대만 침공을 감행할 경우 전 세계 GDP의 감소액은 10조 달러, 10.2% 정도가 증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에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GDP 감소의 5.9%보다 훨씬 많은 수치죠. 봉쇄만 하더라도 5% 정도의 GDP 감소량을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보았는데요. 분명히 중국의 대만 침공은 세계를 뒤흔든 대사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향해 압박을 극도로 높이는 이유에는 여러 층의 내부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보면 대만 침공 자체가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 미국과 직접적으로 충돌
똘똘하고 도박성이 짙은 한 수여서 나라 자체가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라는 사람 개인으로 보면 해볼만한 일입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선 지 오래고 헝다 사태에서 보듯 대형 개발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도 임계점에 도달해 각 지역에서 공공서비스 축소와 인건비 체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발표 중단이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숨겨졌고요. 실제로는 20% 후반대에서 30% 초반대까지 폭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계속 얼어붙는 상황에서 사회 불만이 팽창하고 그 불만은 체제의 정당성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어 중국 지도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유혹이 커진다는 분석이 세계 여러 싱크탱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 성과는 하락했고 사회 통제는 강화되었으며 내부 갈등은 더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세계의 업적을 만들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선전 체계는 이미 국가 통일이라는 목표를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 과제로 강조하고 있고 시진핑에게 대만 통일은 체제 결속과 지도력 강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상징적 카드로 작용합니다. 중국 지도부가 그동안 반복해온 발언에서도 통일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표현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요인 역시 중국이 서두르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중국군은 화려한 장비와 규모에 비해 실제 전쟁 수행 능력에 의문이 많습니다. 장비는 빠르게 현대화됐지만 실전 경험이 거의 없는 군대이며 내부 부패는 수차례 숙청 사태로 드러나왔습니다. 해군의 원정 능력도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선 160km의 바다를 건너야 하고 상륙전, 항공지원, 해상 보급이 완벽하게 연동돼야 하지만 중국군이 이 정도 복합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은 오히려 더 빠르게 통일을 시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경제는 약해지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견제망은 더 촘촘해지고 대만의 방위력도 서서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지금이 그나마 가능한 시기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는 합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계산과 체제 유지 논리가 더 앞서게 되고 그 결과 대만 침공이란 극단적 선택이 현실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침공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문제는 대만 자체가 스스로 전쟁 억지력을 키우려는 생각이 그리 크지가 않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물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1월 26일에 하나로 58조 원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 등 방위비 증액에 나서면서 군사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2023년 4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요. 양안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이 파병해 대만을 도와줄 것이라는 답변이 55%입니다. 이는 이때까지 대만의 여론조사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양안 전쟁이 나도 어차피 미국은 대만을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재 대만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특히 수도 타이베이를 지키는 최정예 부대로 알려진 제269 기계화 보병여단의 실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전차와 장갑차 등 주요 전투 장비의 가동률이 90% 이상이라고 보고되어 있었지만 실제 현장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장비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가동률은 30에서 50% 수준에 불과했고 일부 장비는 수년째 방치되어 녹슬어 있거나 부품이 부족해 아예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부대의 고위 장교들이 군수품을 빼돌리며 사적인 이익을 챙겨왔다는 점입니다. 전투 준비에 써야 할 장비나 자원을 횡령하고 그것을 개인적 용도로 전용하거나 민간에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급 장교나 병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부패 구조 속에서 병사들의 사기가 높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 국민당의 주석인 정리원은 시진핑을 만나러 중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아예 친중 성향으로 분류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정리원 국민당 주석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대만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며 국방비 증액을 하지 말라고 요구까지 할 정도였죠. 상당수의 대만 국민도 국민당을 지지하며 이런 모습에 동조하고 있고요. 대만 내부에서도 국민당이 완전히 친중 정당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민당은 과거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친중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경제협력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과의 정치적 유착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국민당이 정권을 잡으면 중국에 끌려가 결국 통일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두려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정치적 혼란과 군 내부의 부패, 낮은 항전 의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싸울 의지가 없고 군이 부패하고 정치 지도층이 친중 노선을 걷는다며 대만은 자신의 방패를 입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대만은 외적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내적으로는 항전 의지가 무너져 내리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만 침공 시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됐고 왔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